자원급제를 위해 시험길에 오르던 공자 주효령. 어느 날 맞닥뜨린 도적 맹용담을 쫓다 한 노승이 지키고 있는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원 안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데 민머리 노승의 중재로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허기가 진 배를 달래기로 하죠. 이 와중에 산만한 종놈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는데 먼 훗날 큰일을 할 사내가 고작 벽화의 여인에 한눈 팔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던 그때 벽화의 선녀가 그림을 뚫고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이쁘다. 꿈속에서나 그려왔던 선녀가 이런 모습일까요? 공자는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선녀를 쫓아가 보는데 그림 속에서 나온 선녀의 이름은 모란. 그 꽃말처럼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이 선녀에게 공자는 반해버린 듯하죠. 공부만 하던 놈이 언제 터득한 것인지 제법 낯간지러운 멘트를 날리며 에스코트하다 도착한 곳엔 선녀들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남자는 들어갈 수 없는 금남의 공간. 하지만 그들이 지나온 동굴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어쩔 수 없이 모라는 주공자를 선녀들의 세계인 선경에 몰아넣습니다. 모라는 일단 주공자를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고 이후에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죠. 한편 선녀들은 수련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쁜 애 옆에, 이쁜 애 옆에, 이쁜 애. 이름이 불릴 때까지 자리를 채우지 못한 모라는 결국 일탈에 걸려버리고 말죠. 해탈한 듯 처벌의 순간을 맥없이 기다리는데 숨어있어 달라는 당부를 무시하고 모란을 찾아온 주공자. 모란만 벌받게 할 수는 없어. 나도 같이. 뭐야, 반한 거야? 이 선녀의 이름은 작약. 이곳의 지배자가 가장 총애하는 선녀로 다른 선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이 세계를 통치하는 고모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선녀들은 일제히 비상에 걸려버리는데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작약은 순간 기지를 발휘해 주공자를 숨겨줍니다. 등장하자마자 포스 내뿜으며 선녀들 상대로 답정너 질문만 반복하다가 귀신같이 남자의 인기척을 감지해내고 들켜버린 건가 싶던 그때 금남의 공간에 발을 들인 건 주공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틈을 타 모라는 절친 취죽에게 주공자를 부탁하는데 호위무사인 민둥눈썹 부엉이남까지 합세해 금남의 공간에 발을 들인 요괴에게 처절한 응징이 가해집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남자와의 사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고모에게 요괴는 자신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항변해보지만 어디선가 듣고 있을 자신의 선녀와 끝내 제외하지 못한 채 안쓰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소란이 끝나고 소녀들은 남자라는 존재가 신기한 듯 공자를 보려 하나둘 모여들지만 우연스럽게도 취죽의 공자를 숨겨준 방은 모란의 방이 아닌 작약의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화벽 속 어여쁜 선녀들의 이름은 모두 꽃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의 특성을 알면 인물들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모란은 동양의 장미, 꽃 중의 왕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 모란과 유관으로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닮은 꽃이 바로 작약이죠. 그런데 이 모란과 작약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란은 나무이고 작약은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란은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도 그 줄기만은 유지한 채 잎을 피우지만 작약은 풀이기 때문에 줄기가 시들고 없어지면 새 줄기를 돋아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항상 곧은 줄기를 유지하는 모란의 마음은 일편단심의 성격을 띌 것입니다. 반대로 한 줄기는 시들고 곧장 새로운 줄기를 피워내는 작약의 마음은 이전의 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죠. 과연 작약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마침 방에 들어온 작약을 피해 숨어든 주공자는 겉으로는 그렇게나 강해 보였던 한 여인의 여린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고모의 총애를 위해 애써 외면해왔지만 작약 역시 사랑을 염원하는 한 여인이었던 것이었죠. 헉, 걸렸다. 我是在这等人，我不知道你怎么就进来了。听到了。你这样的女子，怎么会没有朋友呢？ 또 작업치고 앉아있네. 不知道姑娘芳名 이렇게 둘만 아는 비밀이 생겨버리고 你是来找牡丹的，啊？我就是在这等她。她的房间在上面。 가까스로 모란과 만난 주공자는 제대로 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你怎么去的凡间？不知道，我在看画。 모란이 보고 있던 그림은 인간들의 세상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我在看你们那里的画。 이곳 선녀의 세계와는 달리 사랑이 통용되는 인간들의 세상. 你们那个世界里，女孩是怎么样的？敢不敢说情爱？ 슬슬 공자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好多冰啊！闹个事儿。 모란은 절친 취죽에게 주의를 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先别问了，先帮帮我。 그렇게 소란이 난 틈을 타 모란은 공자를 현세로 가는 통로로 끌고 갔는데 이를 눈치챈 민둥눈썹 올빼미남. 작약은 올빼미남을 막아서며 또다시 공자를 도와줍니다. 모란과 공자 앞에 현세로 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 如果我跟你走，能和我一生一世吗？ 뭐야 왜 대답 안 해? 고민하는 거야? 꿈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공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다시 노승에게 선경으로 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데 大师，刚才那门呢？怎么样才能回到那个地方？闭上眼睛。 우스꽝스러운 노승의 허당기 넘치는 행동에 佛法无边。哎， 진짜 문이 열릴까 싶었던 그때 这个门我看不见。 이번에는 공자와 그의 종 그리고 도둑 맹용담까지 이 모험에 동참하겠다고 나서는데요. 是你说有很多女人的地方， 선녀들의 세상에 도착한 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와 그의 사병들과 맞닥뜨리고 그의 선궁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금남을 선포한 이 고모라는 여인은 의외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对吗，主公子？我记 상딸이 부러질 만큼의 진수성찬 술상과
这是寝室。 안락한 보금자리까지. 难得的好地方，牡丹姑娘，她好吗？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신부를 짝지어주겠다며 마음에 드는 선녀를 골라보라고 하는데요. 고모의 마음이 그새 변한 것일까요? 只要你们愿意留在万花林里生活，生儿育女，你们需要什么，我们都可以满足。 여기서 잠깐. 영화를 보면 선녀를 연기한 배우들이 하나같이 모두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작약을 연기한 손녀와 오란을 연기한 정상은 비주얼로 중국 여배우 10위까지의 랭킹을 매긴다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중화권에선 미의 대명사로 불리는 배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향의 막소귀, 취죽의 사남, 운매의 류엔 역시 각자의 독특한 미모와 매력을 뽐내는 조연들인데요. 특히 운매를 연기한 류엔은 이 작품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빼어난 몸매를 자랑하는 MC이자 배우로 우리나라 모 아이돌과의 스캔들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중화권 비주얼 톱배우들로 꽉 채워낸 스크린은 마치 미스 차이나 선발대회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선녀들 중 어떤 선녀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한편 가장 마음에 드는 선녀를 자신의 배필로 정하고 무서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용담과 달리 오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주공자는 시험을 핑계로 연애를 빠져나옵니다. 朱公子请便。 누가 볼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글귀를 남기고 모란을 찾으러 나서는데 公子，公子你去哪儿啊？ 공자의 마음은 우연히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千古风流今在此，万里功名悉如斗大，肯把牛刀是首否？ 모란을 찾던 공자는 사병들에게 걸려버리고 말죠. 公子，没人。什么人？这里不许任何人进入。不得无礼，他们是姑姑的客人。 때마침 나타난 작약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공자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我是来找你想找的人都不会在这里。 모란을 찾을 때마다 마주치는 이 여인에게 어째서 공자는 모란의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쁜 남자. 我不要这个， 다음날 그새 변심했는지 용담은 자신이 선택한 선녀를 버리고 我要再挑个娘子。 다른 배필을 선택하겠다며 땡깡을 부리는데 이런 쓰레기. 我昨天是怎么想的呀？男人可以这样对女人，想休了她吗？随时可以。 슬픔에 젖은 선녀를 보며 고모는 역시나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시키고 我也想娶个娘子，可以吗？ 어제만 해도 가만히 있던 공자가 갑자기 자신도 신부를 고르겠다는 멍청한 소리를 합니다. 她 심지어 그 상대는 모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취죽이었죠. 자신을 왜 선택했냐며 방방 뛰는 취죽에게 공자는 모란을 찾기 위해 이곳에 머물러야 했고 머물려면 결혼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합니다. 行了，我不是真的要娶你，我不娶你我就留不下来，我只是想知道牡丹发生了什么事情。 공자의 진심을 전해들은 취죽은 공자를 돕기로 하죠. 那会把他关哪儿？谁要知道吗？他才不会告诉你呢，你小心点，他不是好人。 용담에 밝히면 그 다음날도 계속되고 相公要带雪莲、百合、海棠回家。 오늘도 1승 추가한 고모의 기세는 등등한데요. 去安排吧。 모란을 찾는데 혈안이 든 공자는 결국 고모에게 대놓고 모란의 거취를 물어봅니다. 我是在问她牡丹姑娘的事。 그리고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되죠. 牡丹为了一个男人，你等的那个男人来看你了。 그러나 모란이 죽었다는 고모의 대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他是来找你的好姐妹，他们已经成亲。 고모는 모란을 가둬두고 공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며 이 둘을 이간질해보지만 你要是现在告诉我，从此以后你再也不想他了，说吗？就是犯贱。 모란은 공자에 대한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这是他留下的，给你。 공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작약은 모란에게 공자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공자는 모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모란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도성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고 怎么全都是男人呢？ 밤새 그린 공자의 그림을 본 고모는 京城也好，哪里都好，只有两种男人， 또다시 지겨운 궤변을 늘어놓고 一种呢就是愿意骗你一生的男人，还有一种就是只愿意骗你一阵子的男人。 여기에 주공자는 자신의 사랑가로 답하죠. 风未动，其未动，是人的心在动。如果你没这些念头，不会总说骗与不骗的事。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냐는 질문에 找什么？找一个爱我的人，和我爱的人。 공자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是男人都会骗，女人只要懂就行。 고모가 돌아가고 치죽에게 푸념하는 공자를 보다 못한 작약은 모란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데 牡丹没死。站住！牡丹在哪里？ 七重天， 주요렴 일행과 선녀들 그리고 작약은 모란을 구하기 위해 칠수당으로 향합니다. 你要是真的和我们打，我们都不会是你的对手吧？为什么要帮他？你喜欢他吗？ 그런데 칠수당을 가기 위해선 비석에 깔린 정예수를 죽여야 하는데요. 石碑底下压着的是定海兽，想要去七重天，除了姑姑能用法力过去之外， 하지만 모란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없었던 주요렴은 되려 비석에 깔린 정예수를 구해주는데 여기서 잠깐 비석에 깔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예수의 처지는 금남이라는 두 글자에 짓눌려 있던 선녀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정예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도 주요렴은 사랑을 전제로 한 그만의 방식을 택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죠. 결국 주요렴이 비석에 깔린 정예수를 풀어주는 이 장면은 사랑이 금지된 선녀들의 세상을 구원하는 주요렴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오가 통용되는 세상에 사랑을 전도하는 주요렴의 모습 말이에요. 找什么？找一个爱我的人，和我爱的人。 한편 자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없었던 주공자는 되려 정예수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칠수당으로 갈 유일한 방법이 사라져버렸죠. 那牡丹怎么办？ 그러던 그때 정예수의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를 생명체가 나타나고 새끼를 구해준 담례로 이들을 칠수당까지 픽업해주는데 과연 주요렴 일행은 모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화벽은 사랑에 대한 조금은 유치한 담론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금남을 주장하는 고모와 진정한 사랑을 전도하는 주요렴은 사랑은 상처만 남길 뿐이야. 情爱，对于男人来讲，就是一场游戏。 믿음이 있다면 사랑도 영원할 수 있어. 如果你没这些念头，不会总说骗与不骗的事。 와 같은 직설적이고 낯간지러운 문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한 여자를 찾으러 왔지만 운명처럼 다른 여자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사내.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를 보고 자신은 뒤로 빠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여자. 삼각형의 꼭지점에 놓인 인물들을 꼬아 만들어낸 이야기는 분명 순정 만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구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판타지물을 표방하는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 휘황찬란한 미장센과 판타지적 요소가 주는 쾌감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야 할 이 영화에서 예상외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이 유치한 사랑가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화벽은 사랑스러운 선녀들의 자태만큼이나 포근하게 감싸안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일편단심 주공자를 바라보는 모란의 순수한 사랑과 자신의 위치와 주공자의 미래를 위해 막 타오르려던 감정을 사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작약의 성숙한 사랑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제법 뜨겁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화벽의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 달아놓았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